바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보여드린 영상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방영 중인 모든 나라에 1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리고 K-푸드, 모든 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과거의 그 일시적인 K-팝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가고 있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의 문화로 변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는 쇼박스인데요. 쇼박스 주가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금 4,000원에서 거의 100% 이상 뛰었습니다. 쇼박스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무섭죠. 오르락내리락 등락률이 너무나 높고, 이 쇼박스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재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쇼박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겠다면 단타로 무조건 들어가고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쇼박스가 말고 이제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바른손도 쇼박스와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고 거의 같은 세력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이후에 엄청난 파장으로 마찬가지 100% 정도 돌파를 하면서, 이 또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등락폭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건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차트가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고요. 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지금 걸쳐 있습니다. 241선이 걸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게 차트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다음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1차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손절가는 81,000원, 최저점가죠. 최고 최저금가 8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했을 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고점이 11만 3천원인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이 최고가 11만 3천원을 뛰어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재무제표 부분에서도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른 세 가지 회사,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른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또 보여드렸죠, 바른손이나 혹은 쇼박스, 상대적으로 쇼박스나 바른손이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 완전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관한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11%가량 상승을 시키면서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쇼박스가 영화, 여러분 아시죠? 쇼박스, 메가박스나 이런 데 가시면 영화 극장 시작하기 전에 쇼박스 이렇게 외치죠. 영화의 제작과 투자 그리고 배급업 등을 영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6월에 설립이 되었고 2006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영화 콘텐츠 사업에 영화 콘텐츠입니다. 영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는 6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극장을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2016년에는 매출액이 1259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468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보율을 한번 살펴보면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금 329라는 수치로 사실 회사의 자본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고 부채는 뭐 많지는 않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회사를 재무제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들어가 보고 싶다면 짧게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른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손인데, 바른손도 지금 오징어 관련 테마로 인해서 좀 가고 있다. 영화, 뷰티, 외식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영화 부분은 영화 제작 및 투자, 뷰티 부분은 화장품, 그리고 유통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에 개봉해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 기생충을 만든 게 아니라 기생충에 투자를 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분기 기준 매출은 영화 산업의 1%, 뷰티에서 90%. 그러니까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오징어 게임 테마로 인해서 좀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 사실 영화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또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가 2020년에 1억 원을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RO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했다면 1,900원을 잃는 그런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유보율도 지금 회사에 돈이 많이 없고요. 부채는 없네요. 어쨌든 회사 자체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않을까. 재무제표가 제가 좋아하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에 5월 CJ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죠. 특히나 만든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해외에서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로컬 제작사, 방송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지화의 확대 중에 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회사고요.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1,500억에서 지금 5,200억. 물론 2021년에는 컨센서스 예상치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테마성을 안고 있다면 아무래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ROE 같은 경우도 지금 10은 안 되네요. 10은 안 되지만 아까 두 가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채는 별로 없고요. 이 회사의 유보율을 보시면 회사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정리 조각이 될 확률은 거의 앞에 두 가지 회사들보다는 적다라고 보여지고, 컨센은 126,000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126,000원. 지금 주가 대비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내년 실적 상향, 단기 주가 조정, 매수 기회라고 이제 나왔고요. 보시면 신작이 이제 나옵니다.
방과 후 전쟁 활동, 이거 웹툰 작품이거든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방과 후 전쟁 활동, 아일랜드 황혼, 넷플릭스 중국, 아이치 오리지널 등 규모가 큰 작품들은 2022년에 편성을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나올 신작들이 좀 많죠. 다만 2022년에는 실적 전망에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는 평가. 2022년에는 오시엔 편성이 정상화되고 2021년의 편성이 이연화된 작품들을 감안하면 37편의 역대 최고 편성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콘텐츠 업종 주가 상승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성공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드라마들도 파생적으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본다면 한국 드라마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이 이정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이 이정재가 과거에 찍었던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DP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깨비라든지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는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구원은 드래곤 작품은 빈센조도 유명했죠. 대작 부재와 화제성이 높지 않아서 주가가 지금 조정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 조정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주가 상승에 다소 소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을 때 쭉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2분기부터 넷플릭스 선제적으로 드래곤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어떤 이슈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가 있다. 방영 대기 중인 작품은 충분한 상황이죠. 자, 방영 대기 중인 작품이 아직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22년 제작 방영 정상화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 시청률 하대성 부족으로 인한 주가 부진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김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김과장인 제가 똑같은 성을 갖고 있는 이 김연구원이 말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눌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은 좋고요. 두 번째는 화제성이죠. 지금 K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집중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련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작이 지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작에 대한 그리고 기존 작품에 대한 어떤 다시 주목을 받는 주목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살펴봐야 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뭐 이건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셔가지고 또 댓글 보니까 뭐 망했다라든지 너 때문에 주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유에서 이거를 살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뭐 댓글에 달아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 때문에 사서 망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